안녕하세요. 감성 엔잡러 주부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용기를 내서 했던 나의 선택과 실패들에 후회하고 자책도 하며 이 괴로운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삶은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내 인생의 오점이 될지 아니면 꼭 겪었어야 할 경험일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선택의 결과들을 실패라고 단정 지으며 스스로 고통을 불러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긴데 말이죠. 나이가 든다는 건 서글퍼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20대의 저와 40대의 저를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든 자연이든 모든 것들은 완전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라는 책 제목이 말하듯 내가 만든 구덩이에 깊게 빠지지 않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한 발 물러서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저번 영상에서 검수자의 직무와 작업자의 직무에 대해 구분하고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번에 알바몬에서 지원한 업체에 검수자 직무에 지원을 했고 미리 공지드린 대로 실습 테스트에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로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목요일부터 바로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이드를 보며 천천히 손과 머리에 익혀야 할 듯 합니다. 구인 공고에 나오는 일감으로 검수자 지원을 해보니 처음 접하는 직무에 바로 검수자로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제까지 참여해본 적이 없는 종류의 데이터 라벨링 일감일 경우에는 더욱더 스스로 기준이 잘 잡혀있지 않아서 검수자 통과가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검수자 시작하는 방법 중 작업자로 일하며 검수자 권유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작업하던 업무에 검수자가 되면 따로 준비할 것 없이 검수자 직무 교육만 받고 시작할 수 있으니 일을 주는 업체에서도 일하는 작업자 입장에서도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저는 이제껏 작업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해내는 속도와 단가만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크라우드웍스와 일을 시작하는 곳에서 검수자 교육을 받고 지원을 하면서 검수가 필요 없는 작업자가 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 자체를 꼼꼼하게 하고 큰 실수 없이 내가 검수자 입장에서 작업을 한다면 내 능력치도 올라가고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요. 검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작업하는 작업자도 흔치 않으니 그런 인력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라벨러 분들도 이 점을 유의하시고 내가 검수자 시점으로 가이드를 공부해서 작업을 티끌없이 해내야겠다 하고 시작하신다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올해 관련 예산이 반으로 준다고 해서 일감이 더욱 줄겠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프로젝트는 더 빠르게 열리고 있는 듯 합니다. 데이터 라벨링의 일감은 국가 사업이 시작되는 하반기에 일이 거의 몰려있기 때문에 1월에서 6월까지는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흔하게 말하는 비수기 시기입니다. 상반기는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이 정해지고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올해에는 상반기에 재택 라벨러를 구인하는 공고가 작년에 비해서 비교적 자주 올라오는 편이라고 해요. 저도 작년에 잠깐 참여했던 곳에서 이제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물어보는 이메일이 왔고 아직 일은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비슷한 업무가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 작업자들 위주로 먼저 사람을 구하는 듯하고 이 일도 모집 인원 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구직 사이트 같은 곳으로 일감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라벨링 일감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라벨러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예를 들어 수집 단계부터 손상된 파일이나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분이 어려운 파일 등을 가려내고 내부적인 기준에 의한 선별 작업,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작업하는 프로그램에 할당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전 작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정해지고 작업자를 모아도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초반부터 기존 작업자를 모으고 있으니 하반기에는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감이 없다고 혹은 경쟁에서 자꾸 밀려난다고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올해에 채용이 되는 곳에서 열심히 꼼꼼하게 작업을 하신다면 그것을 계기로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경쟁을 해야 하고 일감을 계속 찾아야 하며 나에게 맞는 일감을 선별하여 내 능력을 올리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현재 블로그로도 데이터 라벨링 일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 있고 인스타 부업 계정으로도 아주 작고 소소한 수익 인증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제 블로그를 통해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하는 기업에서 직접 재택 인원을 고용해서 일을 주기 위해 포토샵을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라벨러를 찾다가 담당자분께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프로젝트 소개를 해주시고 참여 제안을 해주셔서 지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력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알바몬에 미리 써두었던 이력서를 워드로 다운받아 PDF로 저장해서 첨부해 보냈는데요. 이력서를 이렇게 따로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도 요청하셔서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영상을 이력서와 함께 제출해 놓았는데요. 제가 했던 작업보다 훨씬 정밀한 작업인 것 같아 염려가 되지만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필요 기업이 바로 구인을 하는 형태라서 이것 또한 기회다 생각하고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 저기, 여기 등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막 떠벌려 놓은 결과로 여러 방면으로 기회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는 자기 PR을 해야 하고 어느 곳에서도 날 찾을 수 있게 해놓는다면 이렇게 기회가 오기도 하니 지금 SNS를 하지 않는 분들은 빠르게 시작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했던 경험을 공유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일했던 업체의 보안 서약서와 계약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게시물을 올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세요. 별것 없는 이야기였지만 이런 소소한 경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공유해 보았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